요즘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요. 2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4.9%가 종료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했고 38.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맞느냐 파기가 맞느냐 용어도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재계약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가 맞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파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뭔가 좋은 계약을 중간에 파기해버린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소미아가 뭔가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숭숭할 때 아베의 압력으로 한일 간에 체결된 군사 정보 교류와 협력에 관한 약속입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존의 한미, 미일 간에 체결된 협정이 통합된 성격을 가지고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불만이 경제 보복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경제적 상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 파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지금도 지소미아 파기를 처리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가장 손해보는 쪽은 어느 나라일까요? 종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잘했다고 좋아합니다.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지요. 사실 지소미아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정보가 별로였다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일본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반응했는데 일본 역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유난스럽게 불평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속셈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속셈의 일단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아베 총리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양국 간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면서 이전에 한국이 파기했던 한일 위안부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백색 국가 27개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을 지워버렸음에도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랬던 일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가장 손해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응이 가장 거칠어졌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했다는 말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용한 실망스럽다는 말은 외교 관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25일 트위터에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타거스가 다시 이 말을 반복하는데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매우 실망했고 우려하고 있다고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을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간 듯 개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북중러가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국은 동북아 안보 전략을 재편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사건으로 한국을 잃어버릴 수 없는 미국은 사실 번거롭고 기분이 좀 개운치 못할 뿐 현실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발효 기간에도 2017년, 19년, 2018년 두 건의 정보구간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그래도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한일 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좀 어려워질 것 같지만 3대 핵심 소재의 국산화 추진과 수입선 다양화 전략으로 버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의 불매운동이 자기들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국인 여행 공백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8일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으니 두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한일 모두 경제적 손실은 물론 두 국민 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관계는 서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일과 혐한이 두 나라의 관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일본의 강행에 걸맞는 대응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신뢰를 문제 삼고 강경한 자세로 일관합니다. 이런 태도에는 또 다른 정치적 소셈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두 나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일 분쟁으로 인해 손해보고 있는 미국의 중재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독도 훈련에 아직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무르익어야 하고 무르익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악재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급락이 멈추고 행보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격언이 있죠. 기다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시사평이었습니다.